네, 코스피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우리 증시가 한 주를 상큼하게 시작했습니다. 연휴 중 발표된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둔화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요. 경제 지표에 따라 널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신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연휴를 쉬고 우리 증시가 열었는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주가는 오르고 채권 금리는 좀 떨어졌죠? 네.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 변화가 많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의 냉기가 어느샌가 급격하게 또 사라지고 온기가 좀 확산되는 모습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2,700선 웃돌고 있고요. 예. 금리는 국고채 금리 3에서 약 6bp 정도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현재 한국은행이 3.5%지 않습니까? 네. 국고 3년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현상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그동안에 절하된 폭이 상당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였고 그리고 1,350원 선에 또 근접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채권, 외환시장 모두 온기가 좀 더 퍼지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자산시장에는 강세 흐름이 상당히 조금 우호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라는 말이 있는데 네. 오늘 5월에 이 초반의 장을 보면은 그럴 것 같지 않은 기분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세린메이에 대한 걱정은 아무래도 연준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즉 연준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핵심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FOMC에서도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 날에 발표되어 있는 미국 고용시장 지표가 네. 그동안의 우려를 자아냈었던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들쑥날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기에 네.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지난 연휴 앞둔 연휴 전후에 미국 시장도 비교적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쑥날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 연준이 정말 금리를 못 내릴 거다. 일각에서는 올릴지도 모른다는 거 나왔는데 4월 고용지표 나오니까 아니다. 이거 금리는 확실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지표에 따라서 지금 들쑥날쑥한데 4월 고용지표가 그렇게 좀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수준이 되는 겁니까? 안 좋았다라고 할 힌트도 있겠지만 예. 생각보다 좀 톤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즉 그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맞는데 경기 확장의 강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우려했었던 금리 인하를 못하는 부분들은 확장세가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살펴보게 되면은 예. 미국 4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월간 17만 5천 건이 증가했고요. 예상치가 23만 5천에서 24만 건으로 기간마다 좀 달랐지만 20만 초중반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실업률 또한 3.8%에서 3.9%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FOMC에서 임금에 대해서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질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르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월 대비 0.2%에 그쳤습니다. 즉 그동안에 0.3에서 0.4% 정도의 월간 상승률을 시현할 경우에는 임금이 연율 기준으로 3에서 4%대를
시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0.2%가 나오게 되면은 2에서 3%대로 연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에 대해서 미치는 고용 시장의 그 뜨거움이 점차적으로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전이가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고용시장, 물가 모두 비교적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좀 긍정적이다. 즉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임박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다 견고하게 해주는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곧 될 거다. 네, 그런 거죠. 사실 연준이. 1, 2주만 하더라도 4월 중순까지는 3월 달 지표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3월 달까지 1분기의 지표들은 견조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면은 지금 4월 중하순부터 나오는 4월 미국 경기 지표들, 그러니까 소프트한 지표들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 4월 미국 고용 지표가 2분기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러한 것들이 경기의 확장 국면은 이어지겠지만 미국 경기의 견조한 부분들이 그동안의 긴축적이고 공격적이었던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조금씩은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위축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위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된 미 연준의 고금리 영향이 경제 전반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고용 둔화로 일단 보여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연내 뭐 한 번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있는 반면에 어느 투자은행은 뭐 4차례나 내릴지 모른다. 4차례? 좀 이런 전망까지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벌어질까요? 이렇게 다를까요? 네, 아무래도 좀 그 시계열을 몇 개월만 좀 앞당겨서 생각해 보시면은 네. 그때만 하더라도 연말 연시만 하더라도 올해 24년도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5회에서 7회 정도까지 했었다가 연말 정년 네. 연시에서 3월까지는 그래도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4월 들어서는 금리 인하는 커녕 금리 동결도는 이러다가는 금리 인상까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안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기에는 데이터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전에 말씀 주신 사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기관은 시티은행이 되겠고요. 시티그룹이 네, BOA 같은 경우는 1회, 그리고 골드만, 모건 스탠리와 같은 기관들은 2회에서 3회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컨센은 2회에서 3회, 양극단에는 1회 또는 4회가 있습니다만은 CME, 패드워치에서 지금 보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12월 말까지는 지금 금리 2회 인하에 대해서 36.4%, 네. 1회 인하에 대해서 31.5%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회에서 2회 정도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트렌드는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확실히 옮겨진 것은 맞다. 인하는 할 것인데 인하의 시점에 따라서 금년도의 인하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 팀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1, 2, 3, 4회 아주 유명 글로벌 IB들의 전망이 다 다른데 네. 어느 쪽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세요? 저희는 2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 2차례? 네, 지금 수정 전망을 내놓았고요. 예.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었던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 때문에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유가의 안정화와 그리고 수요 측 요인에 끈적끈적하게 영향을 미쳤었던 주거비에 대한 물가 기여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6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9월과 12월에 FMC에서 점도표와 주요 경제 지표 전망과 함께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에 대한 신호로 이번 5월 FMC에서 QT 속도 조절, QT 테이퍼링에 대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5월에. 이는 5월부터가 아니라 6월부터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5월 FMC에서 얘기한 것은 금리 인하가 늦어졌지만 우리가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연준의 나름의 신호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올해 중에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할 것이고
두 차례 9월과 12월에 하는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셨는데 방금 5월 연준에서 이 QT 속도 조절, 네. 양적 긴축 정책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속도 조절한다는 것은? 네, 양적 완화 정책은 말 그대로 국채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양적 긴축 정책을 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채권을 매입했던 것들로 인해서 연준 대차대조표의 총 자산이 늘어났을 텐데요. 그 총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국채와 MBS를 매각을 하겠다. 시장에 팔아서. 네, 네. 재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정책들은 22년 7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24년 6월부터는 QT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1년 11개월간 했던 정책들에 대한 수정이 이제 나온다라는 점이고 그동안에는 22년 7월부터는 매월 국채 600억 달러, 예. MBS 모기지에 관련된 채권 350억 달러를 양적 긴축을 했었는데요. 모기지에 대한 350억 달러는 그대로 놔두되 국채에 대한 상환 한도를 월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35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먼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MBS는 지금 워낙에 고금리 모기지 금리가 고금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과 같은 대환을 할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동안에 낮은 금리로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월간 한도를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S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요. 이미 자연스럽게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이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고요. 네. 국채 같은 경우는 기존 예상은 약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한 절반보다는 조금 덜 줄이지 않을까 했는데 워낙에 지금 미국채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안정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의 하향 조정, 그러니까 즉 기준금리는 아직 내리지는 못한다. 왜냐?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데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는 고금리에 의해서 긴축 발작,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한두 건씩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 규모를 더 줄여서 250억 달러로 하겠다라는 점이고 이는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연준의 나름의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양적 긴축의 속도를 조절한다. 채권 매각의 규모를 좀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연 4.5% 아래로 벌써 떨어졌네요. 굉장히 네. 낮은 최근에는 많이 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동결 또는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7%까지 갔었고요. 4.7까지. 미국채 2년물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단기물 금리는 5.0%를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4%대 중반 그리고 2년물 금리는 4.8%까지 떨어진 상황이 되겠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 선호 현상을 조금 더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정책적인 신호로 해석하면서 채권 시장을 떠났던 손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다.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할 거고 시장 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미 국채 수요가 지금 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우리 채권 투자자들한테 이미 투자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가요?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채에 대한 투자를 현물로 하기보다는 ETF로 주로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ETF 중에서도 아무래도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채보다는 중장기채, 듀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출하는 편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게 됐을 때 훨씬 더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서도 플러스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하를 언제 하겠다라는 힌트는 못 주고 다음의 정책 방향성이 금리 인상은 아니라 금리 인하다라는 정도까지 줬기 때문에 굴곡은 있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오판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금리 인하로 가면서 자본 차익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는 투자에 좋은 시점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좀 국채 투자를 늘려가기 좋은 때라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미국채 금리가 4.3에서 4.5% 레벨에서 4.7%대까지 올라갔을 때가 가장 좋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기의 확장 국면이 서서히 위축으로 바뀔 수 있다, 둔화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데이터적인 확인과 물가에 대해서 상방 리스크는 있지만 코스트 푸시, 공급층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가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해주는 환경으로 접어들기 직전이 아무래도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채권 투자에 대한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룸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